명상이란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밝을 명자가 아니고 어두울 명자의 생각상입니다. 생각을 어둡게 한다, 즉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 혹은 생각을 사라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잠시도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을 멈추어서 본래의 나를 만나고자 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포원 책방입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통해 생각을 잠재워서 깊은 곳 심연에 있는 알아차림과 본질을 만나기 위해 오늘은 외일북 발행 채사장지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무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상의 종류에는 집중 대상이 있는 명상과 집중 대상이 없는 명상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집중하는 대상이 있는 명상은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집중 명상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첫 번째는 신체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배꼽 아래의 단전에 집중하거나 몸의 일부나 전체 혹은 신체에 분산된 정신적 에너지의 근원인 차크라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섬세함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는 불교의 사마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외부의 감각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촛불을 지그시 바라보거나 반복되는 특정한 소리나 조용한 음악에 집중하는 등 자신의 감각과 감각에서 촉발되는 느낌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내면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특정 이미지들, 종교적 상징, 영적 서성, 불꽃, 연기, 죽음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 진언이나 만트라라고 하는 특정 효력을 갖는 신비한 주문이나 문자, 예를 들어 오음에 집중할 수도 있다. 한국 선불교에서는 언어를 넘어 통찰에 이르는 하두에 집중하기도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동작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극기 명상이나 절하는 명상 등이 있고, 이슬람 신비주의의 수피 댄스처럼 음악에 맞춰 극단적으로 회전함으로써 무아지경 속에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명상도 있다. 이러한 집중 명상은 실제로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수행의 목적도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집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점에서 뭘 하라는 건지 알 것 같다. 그래서 그나마 보통의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시도해보기 수월한 훌륭한 명상들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는 명상의 기법이 있다. 이를 묶을 용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비집중 명상이라 이름 붙였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낯설 수 있다. 집중 명상이 특정 대상을 수단으로 내면에 닿고자 한다면 비집중 명상은 특정 대상을 통하지 않고 내면에 직접 이르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집중 명상이 그나마 이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뭘 한다는 건지 잘 와닿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느꼈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 수행은 뭘 하는 수행이 아니라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것. 영어가 쉬울 수도 있겠다. doing이 아니라 being, 행위가 아니라 존재, 감각되는 대상이나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측면에서 불교의 윗바사나가 이에 해당하고, 자신이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신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의 묵상과 관상을 포함할 수 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집중 명상과 비집중 명상은 서로 다른 수행법이 아니다. 실제로 이 둘은 실천적 명상 기법 안에 섞여 있다. 또 집중 명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다다르려는 단계를 비집중의 명상의 상태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중요하다. 명상 기법의 세부적 구분은 잃어버리더라도 이것은 기억해 둬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닿고자 하는 지점이 이 비집중 명상이 닿고자 하는 목표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중 대상의 유무를 기준으로 명상을 분류하는 것은 이러한 분류가 다른 여러 분류 방법과는 달리 임의적이지 않고 존재론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내면의 길을 비유와 같은 문학적 표현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실체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은 적합하다. 참고로 대중적으로 명상을 분류할 때는 명상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나 집중력 향상 혹은 학업과 직업의 능률 정진을 위한 실용 명상, 심리적 문제 해결이나 심적 평안과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마음챙김 명상, 세계와 자아의 근본을 탐구하는 진리 추구의 명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명상의 기법에는 각각의 목적 실현을 위한 집중 명상과 비집중 명상의 다양한 방법들이 혼재되어 사용된다. 각각의 명상 수행법은 그 기원과 탄생 배경을 이해하면 우위를 가릴 수 없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심오하다. 문제는 자신이 배우고 실천한 명상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가 친구에게 우리 엄마가 제일 세다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가 어리석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명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해당 명상 기법에 관심을 쏟고 오랜 시간 노력하며 그것으로 많은 심리적 이점과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만약 그들이 나에게 자신의 명상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그만큼 나를 아끼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된다.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려나 보다 하고 감사하면 된다. 다만 당신이 자기 내면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그들의 말에 크게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어떤 명상 방법이든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어떤 종교나 신념이나 이념이 되었던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것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답을 길어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못한 채 외부의 신념에 의지한다면 당신은 본질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대신 그 집단에 대한 예정, 그 사람들과의 관계, 비본래적인 형식과 의뢰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찾고자 하는 이라면은 그것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물을 수는 없다. 자기 내면을 보고자 하는 이라면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 나의 내면을 보여줄 수는 없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저희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면은 집중 대상이 있는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일념, 즉 하나의 생각이 있는 것으로 명상이라 하고 집중 대상이 없는 명상은 그 하나의 생각마저도 없는 명상으로 불교에서는 이것을 참선이라 합니다. 다음에는 명상의 실천편을 보겠습니다. 명상의 전통을 알아보는 것은 마음의 산란을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된다. 우리는 여러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아보자. 정돈된 환경에 평온해진 몸과 마음으로 천천히 내면으로 들어선다. 곧이어 생각이 일어난다. 의미 없는 말들이 떠들고 이미지와 상념이 제 멋대로 헤우리친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우리는 방법을 안다. 이제 호흡으로 마음을 옮겨보자. 내쉬는 숨을 관찰하고 들이쉬는 숨을 관찰한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당신은 본다. 하지만 곧 생각이 뻗는다. 내가 호흡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 다음은 무엇인가?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내가 다른 생각을 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걱정하는 마음 없이 내쉬고 들이쉬는 숨을 호흡으로 없이 그저 바라본다. 그러면 다시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은 언제까지 일어나게 될 것인가? 혹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닐까? 정말 익숙해질 수 있는 걸까? 생각이 든다면 다시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온다. 조급할 건 없다. 한 번의 생각이 멈추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생각을 10번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음에는 9번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를 반복하면 된다.
9번 하게 되었다면 다음에는 8번으로, 다음에는 7번으로 기한이 정해진 시험이 아니니 느긋하게 마음을 호흡으로 옮기면 된다. 호흡이 아니라 마음 중앙에 하나의 빛을 생각하고 그 빛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것은 호흡을 빛으로 대체했을 뿐 그 과정은 동일하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빛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빛으로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생각의 강도는 옅어지고 미세해진다. 점차 오랜 시간 빛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빛이 아니라 특별한 소리를 상상해도 좋다. 신체의 특정 부분에 집중해도 좋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하두도 괜찮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자. 다만 어떤 것이 되었든 인내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며칠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다고 그 방법은 나랑 맞지 않나 보다 쉽게 단정 짓지 말고 긴 여유를 두고 해보는 것이 좋겠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에는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하기로 한 것을 잊지 말자. 그 어떤 방법도 우월하다 말할 수 없다. 당신에게 맞는 방법은 다행히 당신에게 맞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 내면의 심연에 닿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다만 대상에 집중하는 이 모든 명상은 하나의 대상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아직 버려야 할 것이 남아있다. 그것은 집중에 도움을 주었던 그 대상 자체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있는 중이다. 마음이 비어갈 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이 대상이다. 그것은 마치 자전거의 보조바퀴와 같다.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는 그 추장스러운 장애다. 그것마저 떼내어야 한다. 그래서 집중하는 대상이 없는 명상은 집중 명상의 다음 단계이자 더 직접적인 명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시작하기 쉽지가 않다. 상념이 마음속에 부유물처럼 떠오르기 시작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떠오르는 상념들의 끌어당김이나 밀어냄의 작용을 붙이지 않고 그저 상념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잘 언급했는데 앞으로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자세히 살펴보자. 끌어당김과 밀어냄이라는 작용은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기억해야 할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두 단어 정도는 기억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상념을 키워내는 본질이자 마음이라는 것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하나의 상념이 일어서면은 그 즉시 마음은 그것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이원적 작용을 한다. 이때의 끌어당김과 밀어냄은 개인에게 매력과 해모의 강렬한 감정으로 체험된다. 그리고 이 강렬한 감정은 상념을 강화하고 사유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상념이 마음 안의 하나의 존재자로 일어서게 한다. 나의 마음에 드러나는 모든 존재자는 끌어당김과 밀어냄의 작용에 의해 생겨나고 눌러앉아 있는 것이다. 명상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명상을 할 때 떠오르는 상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상념들의 매력을 느껴 끌어당기거나 해모를 느껴 밀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끌어당김과 밀어냄은 장작과 같다. 이것은 일어난 상념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것이 강렬히 타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더 강한 끌어당김과 밀어냄을 만들어내고 결국 마음 빼앗김의 순환고리를 완성한다. 이럴 경우 마음은 강렬한 상념으로 가득 차고 산란되어 명상을 하는 자는 이 혼란 속에서 숨이 막히고 명상을 멈추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낀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상념들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장작을 넣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매력과 해모의 이분법적 감정을 붙이지 않는다면 상념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옅어지며 존재자의 지위를 잃고 결국 사그라든다. 이것이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의 실제의미다. 상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매력과 해모의 감정으로 그것을 나에게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상념에 마음 쓰지 않고 그저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그것들은 힘을 잃고 사라져 간다. 이것은 상념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의 요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멈춤으로써 상념을 가라앉히는 근원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없는 명상에 들 때 어떻게 일어나는 상념을 가라앉힐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마음의 근원적 작동 방식을 알고 끌어당김과 밀어냄 없이 상념을 움켜쥐지 않는 것, 이것을 명확히 알고 익숙해져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하나의 명상법이나 가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롭게 마련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아무 방법도 사용하지 않는 길이다. 나의 마음이 끊임없이 상념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 작업을 멈추려는 것이다. 핵심은 마음이 어떤 일도 작업도 멈추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멈춰보자. 잘 되지 않는다면 다음날 다시 시도해보자. 다음날도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다음날, 그리고 다시 다음날.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은 상념이 나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명상의 실천이다. 명상은 낙엽이 지는 날 마당을 쓰는 것과 같다. 끝없이 쏟아지는 낙엽 속에서 우리는 잠깐씩만 빈 마당을 볼 수 있다. 마당을 쓸어보니는 알 것이다. 이것은 수고로운 일이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나뭇가지의 나뭇잎은 한정되어 있고 계절이 무르익으면은 더 이상 수고로이 썰어야 할 낙엽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은 텅 비고 깨끗한 마당이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명상이 익숙해지고 많은 날이 지난 어느 때에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음을. 이제 머릿속의 혼란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에 머문다. 나는 삶을 살며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이가 명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명상을 교육하는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이것으로 사람들을 모은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많은 이가 이 단계에서 명상을 오해하게 된다. 명상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여서 일과 학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마음을 다스려 일상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말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다. 다만 이것은 명상의 부수적인 이득일 뿐이다. 내면의 심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마음을 내었던 우리가 찾는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명상을 시도한 것은 삶의 행복을 얻고자 해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의 심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침묵으로 나아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깨어있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